자기 직접 타고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이 암 투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생판 모르는 사람, 얘가 이제 글을 쓰는 애라 네. 글 어디다가 이제 글을 투고했는데 그 글을 보고 자기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스토리야. 그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책이라 베스트셀러도 올랐고 아주 저자가 그러면 저기 화재석 이 사람이 저자야. 아,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내가 뭐 너희 또래야 젊은이가 이렇게 투병했으니까 투병 극복기 이걸 보라고 내가 권하는 책은 아니고 예. 그 청년 젊은 너희들 또래의 젊은이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도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쉽게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생겼던 건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이지. 그러니까 이 생전 모르던 분야, 특히 이제 나도 그렇지 나도 이제 메케닉인데 글을 좀 쓰는 입장이니까 네. 메케닉의 이야기를 나는 글로 쓰잖아. 그래서 선생님 블로그 활동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네. 그냥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네, 정비사라는 게 어떤 직업이고 어떤 삶을 살아 그 분야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뭐 종사자를 내가 만나서 굳이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세계나 내지는 뭐 의사들의 세계 그다음에 뭐 그 한 번은 내가 읽었던 책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야. 아, 네. 그래서 그 치매 투병기를 쭉 썼던 아들이 있었어. 근데 그 아들도 글 쓰는 교수거든. 아,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글로 수발을 하면서 옮기고. 글로 쓴 거야.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낸 거지.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도 아 치매가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수술은 못하고 계속 항암 치료를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9개월 투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7년이 지났어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암이 오신 거야. 몸에 좋은 영양 성분 이런 걸 다시 또 나중에 투여를 받잖아.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도 보게 되는 이런 걸 겪게 됐지. 나도 겪었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참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병이라는 걸 제대로 인지하고 잘 관리하고 치료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신경 쓰면서 잘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나도 뭐 큰 병은 뭐 안 알아봤지만 여러 가지 나도 질병들을 겪어내고 또 이겨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게 몸에 오는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고 뭐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잖아. 네. 그런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전과 달라져야 하는 이런 순환이 계속이 된다면 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런 고통들은 오히려 앞으로의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네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너는 더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고, 그지?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나에게만 온 불행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 이거야. 그래서 누구에게나 와 그 형태와 방식이 달라질 뿐이고 누구나 힘든 상황은 오니까 그 과정을 잘 좀 아쉬운데 이제야 좀 술을 먹을까 했던 시기였거든요. 맞아. 나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몸에 들어오는 독이 몸에 좋을 거는 없어. 근본적으로 그래. 술이라는 것도 독성인데 근데 이게 참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렇고 사람 일, 모든 게 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돼, 안 돼라고 확실하게 긋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하는 사람마다 조건마다 뭐 상황마다 다 다른 건데 이게 참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먹어도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환경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왜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딱 정답을 얘기를 해줘. 그건 뭐 스펙 아닙니까? 얼마 있어야 되고 점수 얼마 있어야 자격증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해야지. 근데 너는 자격증이 없어도 이건 갖고 있으니까 넌 해도 돼. 이런 얘기가 먹히려면 그 앞에 많은 이해관계가 들어가야 하고 많은 대화가 또 필요한 거거든.
그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도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기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알아야 돼, 본인 스스로가. 내 병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는데 본인이 자기 몸을 모르니까, 자기 병을 모르니까 의사한테 믿게 되는 거고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거야. 이건 병뿐만이 아니야. 다른 것도 그래. 약 성향은 비슷해. 근데 뭐 네. 어느 게 더 비싸냐 싸냐 이럴 때는 환자한테 물어보고.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아예 약의 종류가 다르고 그게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럴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 네. 이거는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모여서 회의를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환자를 놓고 이 사람의 증상을 다 브리핑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 환자한테는 이 약을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투여를 하지. 근데 이제 같은 계열의 약이야. 같은 성분을 가진 네. 약인데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 그럼 이제 돈을 이제 환자가 내야 되니까 환자한테 그래요. 물어보는 거지. 집 앞에 늘 하시던 운동 있거든. 나와서 집 앞에 늘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거리가 있어. 그 거리를 계속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항암제 맞으면서 다 하셨어. 병원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들으면서 힘들면 그냥 쉬어라.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심지어 그 얼마나 힘들까.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에 들어가셔서도 네. 이거 끌고 아, 끌고 병원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나 참 존경스럽더랬어 내가 보면. 네. 지금 너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네. 저랑 할 때는 소프트웨어 쪽 안 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아니야. 아니에요? 응. 너도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쵸. 그렇잖아. 네. 그래, 마찬가지야. 얘도,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봐. 너랑 같이 공부를 한 거야. 이제 하드웨어 공부를 한 거잖아, 거기서는. 하드웨어랑 네. 제어 쪽 공부를 한 거잖아. 네. 그렇게 공부해서 했던 이유도 계속 그 분야로, 하드웨어나 제어 분야로 가기 위해서. 즉, 쉽게 말해서 기계를 만지기 위해서 네. 가는 거야. 큰 틀에서 기계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나뉜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을 나는 만지겠다. 그걸 난 더 원한다. 뭐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드웨어를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도 설명을 다 했잖아, 그렇지? 네.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로 시작하면 하드웨어 갈 수가 없어. 하드웨어로 시작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유용하다. 현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너희가 한 거고, 하는 과정에서 너는 중단됐지만 얘는 계속 진행을 해서 거의 이제 수료할 즈음 돼서 거기서 이제 추천해준 회사 면접을 이제 쭉 보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길 간 거야. 이게 첫 면접인 거야. 얘 생애 처음. 그리고 뭐 면접장에서 어떻게 해라 라는 얘기를 내가 강력하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었어. 그리고 들어가서 얘가 면접을 보는데 딱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 왔네? 왜요? 소프트웨어 쪽 찾는데 나는 본인은 하드웨어 쪽이잖아. 아, 예. 하드웨어를 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소프트웨어를 찾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알게 된 거여서 아쉽게도 제가 찾던 분야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 제가. 면접에서요? 응. 네. 했어. 저는 이러해서 하드웨어 쪽이나 제어 쪽 이런 거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 그런 게 있느냐 네. 물어본 거야. 다른. 그 면접장에서. 네. 근데 있다. 근데 여자는 안 뽑는다. 네. 이제 부서 안에 기술 부서 안에 완전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 네. 이 두 개는 남자들만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여자들도 뽑았으니까 얘가 면접을 보러 간 거 아니야. 네. 근데 만져보니까 나는 하드웨어가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면접을 보니까 얘가 마음에 들어. 이 면접 본 이사가. 회사가 이제 놓치기 싫은. 마음에 드는 거야, 얘가. 그래서, 우리 부서, 그러니까 요 부서에서는 지금 티오가 없는데, 네. 얘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었는데, 이 책임자가 뭐 이렇게 뽑으래. 그것도 여자애를. 마음에 안 들었대. 근데 뽑아놓고 겪어보니까 마음에 들더래.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생활 잘하고 있어. 이 부서의 최초의 여직원이야. 대단하네요. 잘 됐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지.